자, 등차 수열 시작할 건데 물어봐야지. 수현아, 등차 수열이 뭐야? 자, 내가 이렇게 보통 물어볼 때는 너네한테 쪽을 주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물어본 거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거나 책에 있어요. 자, 여상혁이 등차 수열이 뭡니까? 그렇지, 적혀 있단 말이야. 첫 장부터 차례대로 같은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그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7번 다 같이 집중합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지. 1, 3, 5, 7, 9 이런 거였을 거 아니냐. 당연히 기본 개념은 공부했을 테니까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1에서부터 3까지, 3에서 5, 5에서부터 7까지 가려면 다 똑같이 이 식을 더하더라. 그런 식으로 공통된 차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고? 공차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알파벳으로 D라고 표현하는데, 은서야 왜 D라고 표현할까요? 왜 봤으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적혀 있잖아요. 디퍼런스잖아요. 오케이? 차이가 디퍼런스니까 보통 D를 씁니다. 물론 D 말고 딴 거 써도 돼.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D로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봐봐. 결국은 말로 하면 이런 거지. 다음 항으로 넘어가려면 직전 항에다가 D만큼을 더하면 돼요. 자,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될 거야. A의 n 플러스의 1은 A의 n보다 얼마만큼 더 크면 된다? D만큼이 더 크면 된다. 자, 일단 이런 식 n항하고 n 플러스 1, 즉 이웃한 두 개의 항이지. 이웃한 두 개의 항의 관계식으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입니다를 정의하는 식. 말이 길었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 눈치가 있으면 이제 눈을 내리 깔면 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적혀 있잖아요. 왼쪽에 사이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점화식이라고 적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화식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와봐. 당연한 얘기인데 A의 2는 A의 1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 D. 자, 이럴 때 다 같이 그냥 쉬운 건 입 모아서 해주시면 돼. 너네도 경험해서 알겠지만 학교 수업 같은 거 들을 때 1시간 동안 입 안 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 처음 말하면 입 쫙 갈라지고 그러지 않냐? 대답도 잘 안 나와. 틈틈이 목소리 좀 내주세요. 그래야 집중도 되고 잠도 안 자. 자, 그럼 마찬가지로 A3는 A2에다가 뭐 더하면 돼? D 더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가지고 내가 A의 n은 하고 써볼게요. 그러면 A의 n-1 플러스 D도 여전할 거야. 자,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내가 이 새끼들을 다 덧셈을 해볼게. 그러면 왼쪽에 A2, 오른쪽에 A2, A3, A3, 점점점 이렇게 다 지그재그로 지워질 거다 보니 남아있는 친구가 뭐가 될 거냐면 A의 n은 뭐 살아남나 보자. A1, 첫 번째 항 A의 1 남았고 그 다음에 DDDD 이렇게 여러 개 남았는데 D가 몇 개 남았냐? 1부터 n 빼기 1이니까 개수색이 빠르겠지. 몇 개? n-1개. 뒤에 입번끝 하자고. 자, A1 플러스 n-D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A1 플러스 n-D라고 쓰는 걸 우리는 수열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불렀었죠. 맞나? 자, 여기까지 아주 기본이야. 자, 그런데 이제 좀 시야를 좀 트여보자. 가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n에 대한 1차식이란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봐봐. 일반항 써볼게. 이름 좀 부를게. 너 이름 뭐지? 지호. 그래, 지호. 지호.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번 다시 불러봐. A에는 A1, 1으로 하자. A1 더하기. 자, 요게 일반항이었는데 얘를 전개를 좀 해볼게. 전개를 해보면 일단 질문. 참거짓 질문이야. 너 집중 안 하냐? 너 기아 때도 그러고 자꾸 멍 때려.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보시라고. 질문. 수열은 함수입니까? 맞아. 그럼 질문. 함수가 뭔데요? 자, 함수가 뭐냐라는 질문에 x가 y로 이런 느낌인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글자짜리 단어. 이게 함수의 핵심인디. 대응 관계. 그치?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공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하는 그 관계 전체를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열은 함수야? 아니야. 방금 맞다고 하긴 했어 내가. 수열은 함수야. 그럼 질문. 어떤 함수야? 정의역이 어떤? 야, 수열에 1.3, 루트 3 이런 거 넣을 수 있나? 없는 것 같은데? 1, 2, 3만 넣는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뭐야? 수열은 정의역이 뭐인? 자연수의 집합인 함수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꺼냈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A의 n이라는 건 알파벳 누구에 대한 함수야? n에 대한 함수지. 뭐 fx는 하고 쓰는 거랑 비슷해. an은 하고 쓰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이걸 n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dn 플러스 어떻게 되냐? 수연이 방금 말에 또 해줘.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an이라고 하는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었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1차식은 그림으로 그리면 뭐의 이미지야? 직선의 이미지가 되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폭넓게 깊게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면 등차 수열은 직선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 직선 하고 등차 수열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정보가 몇 개만 있으면 세울 수 있나? 재혁아, 그럼 어떤 정보랑 어떤 정보가 있으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 y는 몇 x 플러스 몇 이거 쓸 수 있어? 기울기랑 y절편? 이게 좀 아쉬운 대답이야. 꼭 y절편 알아야 되니? 나 3,7 지난다 이런 거 알면 안 되니? 상관없죠? 즉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나가는 한 점만 알면 돼. 꼭 y절편이 필요 없어요. 자, 근데 방금 등차 수열과 직선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등차 수열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이거를 마치 x, d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주면 바로 d가 무엇의 역할을 하는 거야?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직선에서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차 수열에서의 뭐다? 공차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 점만 알면 되지 꼭 y절편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닌 것처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같은 걸 찾을 때도 첫 항을 꼭 알아야 될까? 그럴 필요 없어요. a, 3이 7이다 이런 것만 알아도 돼. 오케이? 한 항만 알아도 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일반항 공식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일반항 공식은 반드시 첫 항을 알아야 되고 n-d 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기울기 하나 찾고 지나는 점만 대충 찾아내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예시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이 9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일반항 공식을 써보면 뭐 플러스 n-1 뭐 이렇게 쓰면 돼. 9 플러스 n-1 곱하기 뭐 3 하고 써도 괜찮지만 이걸 그냥 직선으로 인식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거야. 자, 직선의 기울기 역할하는 게 등차 수열의 뭐니까? 공차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 생각하면 되고 3짜리 직선 생각하면 돼. 그럼 당연히 3x 이렇게 질러 놓을 거 아니야. 지금 n일 뿐. 그래 놓고 a1이 9라는 건 뭐 컴마 뭐네? 1,9를 지나네 라고 생각하고 대충 끼워 맞추면 플러스 얼마면 돼요? 6이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초록색 전개하면 이거랑 똑같아져. 근데 한 방에 이렇게 세우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 오케이? 직선으로 보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이야기가 그러면 예시를 하나만 더 둬보자. 다음 페이지에 내가 예시를 적어놨나? 다음 페이지 예시 적어놨네.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A의 3이 5고요. 그 다음에 D가 4인 거 한번 세워볼까? 얘 첫 항으로 굳이 바보처럼 돌아갈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고. 그냥 직선처럼씩 세워버리자. A에는 일단 몇 n 질러놓고 기울기가 4니까 4n 질러놓고 뭐 컴마 뭐 지난다야.
3,5 지난다예요. 때려박어. 수열은 얼마야? 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건 어떨까? A의 3은 4고요. 그 다음에 A의 7은 20이다. 자, 얘는 지금 당장 기울기 D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졌어. 근데 금방 구하면 돼요. 자, A3이랑 A7. 얘네 몇 칸 차이나? 4칸 차이 나지. 단순한 얘기지만 수열에서 두 항이 몇 칸 떨어졌니는 단순히 요 밑에 있는 첨자 빼면 돼요. 그렇지? A7하고 3이니까 4칸 차이라고 빠르게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그 4칸 차이가 얼마 커진 셈이니까? 16 커진 거니까 결국은 한 칸이 얼마 커지는 거네? 4 커지는 거네. 따라서 일반항 A에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빨리 찾았으니 4라는 거 찾았으니까 일단 4n 질러놓고 그 다음에 3,4 지나게끔 때려 맞춰봐. 마이너스 얼마? 8.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됐음? 등차수열 일반항을 직선으로 인식하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얘기했고요. 자, 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자, 등차 중앙이라는 용어가 있었음. 그게 뭐냐면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랑 C라는 숫자 요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자. 그럴 때 세 개가 등차니까 얘 가운데 있잖음 해가지고 B를 세 A랑 C의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등차 중항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이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야. 야, A는 B에서부터 한 칸 거꾸로 갔으니까 B에서부터 D만큼 뺀 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거꾸로 C는 한 칸 더 갔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B 플러스라고 당연히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A랑 C를 더한 것이 몇 B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2B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등차 수열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한글로 정리해두는 게 좋아. 막 A, B, C 이제는 알파벳을 하지 말고 앞으로 한글로 계속 물어볼게.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한글로 바꿔보자. 양옆의 합이 가운데 몇 배? 자, 다 같이 가운데 몇 배? 2배. 요걸로 대부분의 등차 수열 문제를 빠르게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됐음? 앞으로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양옆의 합이 가운데 2배.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1, 3, 5 이렇게도 등간격이니까 요 세 개에 대해서도 이 짓거리가 성립할 거야. 즉 A1이랑 A5의 합이 A3의 몇 배고? 2배고 2, 3, 4도 등간격이야. 그러니까 2랑 4의 합도 뭐의 몇 배야? A3의 2배야. 그러면 A3이 2개, 1개 있네? 얘는 A3이 몇 개 있구만? 5개 있구만. 으로 인지할 수 있겠고. 그치? 자, 그 다음 A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플러스 7 플러스 9 플러스 11 AA 다 생략한 것 뿐이에요. 자, 이런 어떨까? A1하고 A11의 가운데는 누가 있어? A6이 있지. 이때도 마찬가지. 아까 몇 칸 차이 나니를 그냥 단순히 인덱스끼리 뺄셈하면 되라고 했던 것처럼 가운데도 그냥 인덱스끼리의 가운데 먼저 찾으면 되니까 숫자 1하고 11의 가운데는 더하고 반띵 6이 있을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3이랑 9의 가운데도 뭐가 있고 6, 5, 7의 가운데도 6. 그러면 A6이 2개니까 몇 개 있는 거네? 6개 있는 거네. 해가지고 이건 A6이 6개 있네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다. 맞나? 오케이. 자, 이제 등차 중앙에 관련해서 내신에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좀 짜바리가 뭐냐면 쌤 같은 데서 이미 다 공부한 적이 있을 건데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약간 내신 스타일의 공부예요. 문제에서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주어졌을 때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랑 A, A 마이너스의 D, A 플러스의 D 라고 표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조금 더 이쁘냐 이 말이야. 아래쪽이 조금 더 이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D식 차이 나게끔 쓴 건 마찬가지긴 하나 뭔가 가운데 A로 두고 왼쪽 오른쪽을 빼기 D랑 플러스 D로 두면 나중에 막 제곱해서 더하거나 할 때 훨씬 쉬워지니까 뭔가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룹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위처럼 두기보다는 이렇게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무조건 아니고 그냥 추천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4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무식하게 A, A 플러스의 D, A 플러스의 2D, A 플러스의 3D 이렇게 쓰면 막 제곱하고 더해야 될 때 되게 더럽더라. 그럴 바에 여기처럼 무순성을 좀 살려보자. 대칭성을 좀 살려보자. 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3개는 정확하게 가운데가 있어요. 4개는 정확하게 가운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 좀 이런 표현을 해보는 건 어떨까? A-3K, A-의 K, A 플러스의 K, A 플러스의 3K 이런 식으로 두면 조금 더 보기 이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추천사항입니다. 단 조심할 거 이때 공차 D가 알파벳 K가 아니라 얼마인 거야? 2K 이거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맞죠? 뭐 이런 거는 센 같은 데 있는 유형이니까 써만 놓고요.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수업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등차 수열의 합부도 뒤에까지가 쭉이라서 지금부터는 쉬지 않고 할 거야. 그래서 지금 한번 미리 쉴게요. 등차 수열 합 시작하면 뒤에까지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미리 쉬어드리고 10시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잠 미리 깨두시고 뭐 커피 같은 거 사오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딱 10시에 들어오세요.